자, 거기 그 페이지 178쪽에 봐보시면은요, 그 빨간색인가요? 초록색인가요? 인수분해 공식, 뭐 인수정리, 보기차식의 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이 5가지 컨셉 잡고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인수분해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형태가 실은 원래는 이제 한 요 정도까지 거의 대부분 다 엮여 있어서 이렇게 써봤는데 첫 번째 인수정리부터 잠깐 소개할까요? 뭐였죠? fx가 그죠?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식을 이렇게 잡았었고 이게 다른 말은 뭐였죠? f-알파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우리 잡은 거지.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제로인 케이스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 어떻게 썼냐면 기억하십니까? 3차식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A라고 하는 것과 D다라는 놈의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약수와 D의 약수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찾죠? 이 인수를 찾는 거죠. 인수를 찾아서 0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보통 문제를 많이 풀어갔죠. 자, 그 다음에 보기차식의 경우에는 치환 방식이 있고 다른 방식인데 뭐 대표적으로 한번 봐보신다면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겠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뭐 는 0, 방정식을 잡을게요. 이때 x의 제곱을 뭐라고 잡죠? t라고 잡아본다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t 마이너스 6은 얘가 제로가 되어서 얘가 t 마이너스 3, 얘가 t 플러스 얘가 2가 제로가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서 t는 얼마? 3 또는 t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풀어서 이걸 다시 x제곱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입니까? 뿔마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x는 얘가 뿔마 루트 2i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치환이었던 거죠. 우리가 안 했습니까? 아니요. 인수분해할 때 다 했었습니다. 물론 인수분해는 는 제로가 없었겠지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치환이었고 자, 그 다음에 보기차식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x의 4제곱 뭐 플러스 4 뭐 이런 것들 즉 가운데 2차항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런 단어 기억하세요? 제가 표현할 때 꾸겨넣는다는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갔었죠? 제곱 마이너스가 제곱의 꼴로 변형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x 4제곱을 x의 제곱으로 꾸겨놓고 3을 꾸겨놓을 때 여기를 2다라고 꾸겨놓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이게 되면은 4x제곱이 새롭게 생기니까 여기다 뭐 해줘야 돼? 4x제곱을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꾸겨넣는 거지. 그럼 우리 결과적으로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의해서 한 번은 덧셈을 해주시고 한 번은 뺄셈을 해주시고 뭐 내림차수 정렬에 따라서 예쁘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진짜 방정식처럼 풀이하는 것만 남아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상반방정식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때 그러니까 인수분해 쪽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x의 제곱을 묶었었죠. 얘를 묶으셔서 얘를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2x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얘가 x분의 2 얘가 플러스 얘가 x의 제곱분의 2 이렇게 풀어서 이 과정에 해당되는 요소가 이렇게 2개 묶고 이렇게 2개 묶어주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여기를 마삼으로 붙일게. 붙일게. 아니다. 그냥 붙여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 과정을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2가로에 다시 얘에 해당되는 과정이 이렇게 쓰이겠지.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마이너스 2가로 얘가 x 더하기 x분의 1 얘가 플러스 3 뭐 이렇게 들어갔었겠지. 기억나세요? 요거?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얘가 x의 제곱에 요 안에 있는 수식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얘가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갔었지. 그러면 우리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가 많다라고 했었고 실질적인 수식 자체가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요. 그럼 얘는 뭐야? 제곱하고 제곱을 갖다가 한꺼번에 쫙 묶어주게 되면 요 x가 곱해지면서 진행이 되는 x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정식이면 는 제로가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반은 결국에는 이 숫자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는 구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여기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의 수업의 리뷰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통은
방정식 풀이를 막 한 다음에 뒤에 고차 방정식 풀이까지 보통은 중간고사 범위에 넣는 학교가 꽤나 많아요. 물론 학교가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도 이제 3월달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학사 일정이 바쁘죠. 학사 일정이 바쁘다는 게 뭐야?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시 새롭게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교복도 새롭게 맞추고 뭐 반장도 뽑고 뭐 환경미화도 하고 담임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월 말쯤에 시험을 보거든요. 대부분 학교가. 빠른 학교가 4월 20일쯤, 늦게 보는 학교가 5월 한 2일 이 정도, 2, 3일 정도, 이 정도까지 그렇게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때까지 보통 한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시험을 내려고 하면 한 달 반 동안 여기까지 못 나가요, 진짜로. 근데 진짜 많이 나가는 학교 여기까지 나가고 제가 근처에 들었던 데가 와부군가 와부고 저기 남양 구리 쪽에 있는 거기는 예, 1학기 과정에 이걸 다 끝낸대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에 이걸 다 끝낸대요. 저기 상. 네, 그리고 기말고사 때 하를 다 끝낸대. 뭐 그런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못 나가니까. 아무튼 왜 그렇게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스토리대로 한 번씩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인수정리, 오케이. 는 제로 찾는 거. 조립제법, 우리가 해당되는 과정에 이런 인수들 좀 찾아갖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치환하는 거, 이제 차수 이렇게 낮춰주는 거. 보기 차수 중에 치환해서 되는 건 하고, 안 되면 어떻게 주고, 구겨 넣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방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이니까, 대칭구조이라고 한다면 양쪽을 변형해보자. 뭐 이런 스토리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의 흐름을 좀 잡아서, 기본 문제 12-1번 때부터 쫙 가겠습니다. 쫙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12-5번 때까지 숨 안 쉬고 그냥 쭉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게요. 어려운 거냐? 아니요. 진짜 기억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1번 때부터 쭉 한번 볼까요? 자, 기본 문제 12-1번입니다. 자, 1번 x의 몇 제곱? 세제곱은 1입니다.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이거 x는 1이라고 답을 하시면 바로 안 되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다 뭘 갖다 붙여주고 삼승을 갖다 붙여주면 우리는 주어진 형태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알 수가 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한 번 더 써드리죠. 예. 구호 잘 보셔야 되겠죠? 예. 예. 요 과정이었죠, 요 과정. 얘들아, 이게 인수분해야 제가 가끔 가다가 앞쪽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계산할 때 쓰는 거죠? 곱셈 공식으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똑같은 식이야. 이거 똑같은 식인데 가급적이면 인수분해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을 쓴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죠? 얘 곱하기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풀어요? x는 1, 앞에 게 0이다. 또는 뒤에 게 0이다.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네, 철저하게 고정 과정은 근해 공식 다 씁니다. 복소수 범위까지라고 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ac가 되면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허수 단위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2번 문제 봤더니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12x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얘가 6x 마이너스 1이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라고요. 12-1번이. 자, 이거를 센스 있으면 가는데 센스가 없다 있다의 판단이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그건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얘 맞아요.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요,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3의 요 인간의 제곱 곱하기 뒤에 놈. 조금만 뒤로 미룰까요? 3의 앞에 놈, 뒤에 놈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씩 모양이 돼 있어요. 선생님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딱 느낌 보면 그런 식일 것 같아. 라고 그냥 푼 거야. 선생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쓰여진 건데요? 이런 거죠, 이런 거. a의 세제곱 더하기 3a의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b의 세제곱 이라고 한 형태가 뭐더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더라.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소개했었지? 기억하세요? 어떤 놈의 세제곱, 3배, 어떤 놈의 제곱에 뒤에 놈, 3배, 요렇게 이게 실수가 적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 앞에다가 뭘 쓰고 A를 3번 연달아 써주고 뒤쪽에다가 B를 연달아 3번 써주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 기억나? 저희 스킬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 과정이야. 앞에 놈의 세제곱, 3배, 앞에 놈의 제곱, 3배, 그죠? 앞에 놈 1,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놈이 1승, 2승, 3승 이렇게 올라가잖아. 아,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2x-1의 세제곱 이꼴 제로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x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얼마? 2분의 1. 참고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3중근이라고 합니다. 3중근. 우리가 중근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번 중복된다라는 의미에서 3중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솔직히 이렇게 가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립주법으로 풀면 돼요. 어떻게? x가, 여기 0 되는 것 중에 8의 약수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약수의 뿔마 버전으로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거 조립주법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은 그냥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뒤에 조립주법 문제 되게 많으니까 굳이 얘를 조립적으로 풀진 않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봤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6x의 제곱 11x 마이너스 6이니까 제로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느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게 뭐 세제곱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불편하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써볼까? 최고차가 1이죠. 우리 뭐만 생각해? 6의 약수만 생각해. 1, 2, 3,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최고차가 1이니까. 어차피 분모의 1은 어차피 의미가 없을 거니까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보자고. 자, 1을 집어넣어봤더니 제로가 돼. 어우, 너무 쉽네. 자,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에 1 집어넣었더니 1. 이렇게 걸었더니 얘가 이렇게 들어가네. 쌤, 얘는 물론 바로 해도 되지만 저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답을 어떻게 쓰면 돼? x-1, x-2, x-3 이퀄 제로다. 따라서 x는 1 또는 2 또는 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조립제법으로 잡았습니다. 인수정리에 의한 조립제법으로 진행을 하자. 오케이? 자,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봤더니 이번에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가 또 10은 제로예요. 최고차가 또 얼마냐면 1이죠. 조립제법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그죠? 1, 2, 5,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작은 숫자들 이렇게 갈짓지 않도록 한번 집어넣어보자고요. 1 집어넣으면 빵 안 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안 나오죠. 2 갖다 집어넣어도 안 나오죠.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었더니 제로가 되네요. 요거 집어넣었더니 제로가 되네. 암산해보니까. 지금 맞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 주어진 형태에서 이거 조심하라고 준 거겠죠? 제곱항이 없으니까 제로. 1, 10 주고 마이너스 2 때려서 보는 거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 얘가 플러스 4, 얘가 5, 마이너스 얘가 10 이렇게 딱 들어가서 얘는 x 더하기 2로 부호 반대로 쓰게 돼 있고 나머지 형태는 차수를 하나씩 낮춰서 써주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 또는 요게 제로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는데 제가 여러분께 부탁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어떤 부탁? 중등 과정에서는 근해 공식을 그냥 써도 되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짝수차 근해 공식이면 그렇게 좀 써달라 그랬을 거예요. 판별식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딱 짝수차잖아. 어떻게 써? x는 a분의 그죠? a분의 요거 절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잘못 잡았구나. 마이너스 b인데 그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1 뿔마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루트 4i 조금 더 예쁘게 잡으니까 1 플러스 2i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근의 형태는 3개. 항상 어떤 형태든 간에 복소수 범위에 대해서는 3개. 그 중에 실근은 1개, 허근은 2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4번까지 완성이 되어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중근이라는 단어 한번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에서 벗어나는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주네, 맞죠? 우리 벗어나는 거 없죠? 아직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3중근 정도가 좀 특별한 단어고, 그죠? 나머지 형태는 특이점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제는 조리체포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나올까? 치환하고 보기 자식 같은 거 나오겠죠. 12-2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빨간색 정석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고차방 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부터 해라. 무슨 얘기야? 조리제법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인수분해가 되는 공식이 있으면 그걸 쓰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12-2가 2번에 1번입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는 제로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원칙은 차수를 낮추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x제곱을 t라고 썼을 때 t의 제곱 마이너스가 3t 플러스 2는 제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1, 1에 마마가 들어가면서 t-2, t-1은 얘가 제로가 됩니다. 그럼 t는 2 또는 1이 되었던 것이죠. 쌤, 그런데 이 t는 원래가 아니니까 x제곱으로 바꿔주시고 x제곱으로 바꿔주면 x제곱이 2가 되는 형태의 값은 뿔마 루트 2, x제곱이 1이 되는 값은 당연히 뿔마 1. 그래서 값이 4개 나오고 4차가 완성되네요.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가 1번에 언급되어 있었다. 그죠? 치환해서 2차 구조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전은 똑같은 보기차식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봤더니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구겨 넣자 그랬죠. 어떤 거에 주목하자? 최고차하고 최저차에 주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요 모양을 나는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쌤, x 4승을 구겨 넣으면 얘는 100% x제곱이죠. 9를 구겨 넣으면 3이 될 때 이 앞쪽의 숫자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자. 자, 쌤, 플러스가 되면요. 플러스가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6x 제곱이 나오다 보니까 요게 되려면 마이너스 얘가 4x 제곱이 되면 되죠. 완전 제곱수인데요? 오케이, 가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4x 제곱을 가로 안에 집어넣으면 2x의 전체적으로 잡는다면 이걸 지우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어떻게 보자. 한 번은 덧셈을 하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한 번은 뺄셈을 하자. 자, 내림차순 정렬에 따라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겠다. 쌤,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네, 그죠? 근의 공식 쓸 건데 짝수차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또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가 ac.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로 발생이 되고 여기는 1 뿔마 루트 2i로 발생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허근만 4개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겨 넣어서 얘가 왜 플러스가 되는가? 오케이, 완전 제곱수가 뒤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만들었고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부리는 근의 공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짝수차가 나오면 웬만하면 짝수차 쓰시라고요. 왜냐하면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차수를 먼저 줄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저도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막 썼어요. 워낙 암산이 빨랐고 그랬기 때문에 막 썼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그냥 판별식 이런 거 쓸 때도 짝수차 쓰는 게 좋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 보죠. 자, 이 구조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상황일 텐데 우리가 앞쪽에 인수분해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15가 없으면 얘는 인수분해 된 거다. 왜?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된 게 인수분해 된 거니까. 근데 15가 있으면 짜투리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뒤쪽에 붙어있는 이 상수의 뭐가 합이나 뭐가 곱이 뭐 하도록 일정하도록 우리가 작업을 치자. 그 말은 무슨 소리가 봤더니 우리는 1하고 7 더하면 8이고 3하고 5 더하면 8이니까 이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보통 합이 나오지만 곱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구조를 풀어보면 자, 뒤에 있는 요 두 개를 풀어보면 요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양을 일부러 같게끔 만드는 건 치환하려고 만든 건데 원래 여러분들은 요 과정을 치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또 전개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과정을 치환할게요. 통째로를 한 식의 통째로를 잡으면 이 식의 통째로는 a 더하기 8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7에다가 8 더하면 15가 될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더하기 얘가 8a 더하기 얘가 15는 0이 되는 거고요. 얘가 5,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 1, 1이었을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5가 되고 a 더하기 3이 되는데 는 0을 풀지 않고요. 그냥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가 12가 되고요. x의 제곱 더하기가 8x 더하기가 10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쌤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네, 됩니다. 쌤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짝수차근의 공식. 여기가 숫자 얼마 집어넣은 거야? 10 집어넣은 10이죠, 10. 네.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마사 뿔마 루트 6이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는 어차피 x 더하기 6이었던 거니까 x는 마이너스하고 얘가 마이너스 6까지 해서 토탈 4개의 길수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것도 많이 봤던 거구나.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 거구나. 오케이. 치환하는 구조까지 통째로를 잡아보는 게 훨씬 더 계산이 빠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봤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3제곱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 상방방정식 아닌가요? 상방방정식은 대칭해야 되는데 대칭이 안 맞아 떨어지죠. 오케이. 철저하게 조립제법으로 갑니다. 가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이네요. 그럼 6의 약수 1, 2, 3,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볼까요? 1 갖다 집어넣으면 숫자가 없어집니까? 네, 없어집니다. 오 그래 인수 찾았네. 인수 안녕? 혹시 여기서 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면 써볼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6입니다. 또 6의 약수를 또 생각해보면 또 뭐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 없나요? 뭐 집어넣으면 또 0이 돼? 도와줘. 얘들아 머리가 버프링이 안 돼. 빨리 도와줘. 얼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맞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네. 쌤 요거 3이 되는데요. 예, 요렇게까지 가겠죠. 아싸! 인수분해 화려하게 된다. x 마이너스 x 더하기 1 뭐 반대로 써야 되겠죠?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2가 제로가 되었다. 따라서 x는 1과 마이너스 1과 3과 마이너스 2 여기 답을 하시면 되죠? 결론은 뭐니? 우리가 조립제법은 진짜 많이 쓴다. 진짜 3, 4사는 정말 많이 쓰니까 여러분 조립제법 연습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고차라고 해서 막 짜증나게 문제를 만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치환, 그다음에 보기차식 꾸겨 넣는 거, 상수의 합과 곱이 일정한 거 치환하는 거, 그다음에 다시 한번 조립제법 시행하는 거, 그거 외에 뭐 다른 걸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쫄지도 말고 그냥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2-3번까지 가고 한번 잠깐 시간을 좀 드려봅시다. 5분까지 하려고 했던 호흡이 좀 기네요. 자 12-3번 한번 볼까요? 자 12-3번은 컨셉이 뭐냐라고 봤더니 3차 방정식의 미지수가 겁나 많아. 선생님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데 미지수가 써보죠. 네, 한번 써보죠. 자, 현재 지금 보니까 문자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PQ에 관한 정체가 없는데 1번의 정체를 밝혀주는 어떤 정체? 요리수 PQ. 그럼 요리수의 짝꿍이 누구야? 무리수죠?
그래서 여기 한 근을 뭐라고 잡았어? 1-루트2라고 하는 무리식의 근을 잡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유리수가 나왔는데 한 근이 1-루트2야. 뭐가 떠올라야 돼? 천레근, 그죠? 천레근이 떠올라야지. 무슨 얘기야?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 플러스 루트 2. 부호 반대. 무리수 파트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근을 모르니까 A라고 합시다. 또 다른 한 근을 모르니까 이렇게 씁시다.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뭘까요? 요거랑 요거랑 요걸 가는데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미리 소개하죠. 3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이것도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원래 이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근에 관한 해석인데 이거 전개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기억나세요? x 상승? 기억나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하회탈은 기억나세요? 하회탈? 이렇게 하회탈은 기억나세요? 이 느낌 기억나세요? 그럼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었지?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요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인간은 뭐라 그랬죠? 3개짜리의 곱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여기는 뭐가 온다 그랬어? 하회탈 2개짜리의 곱셈. 그래서 제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세 번째 여기는 그냥 더하는 거 그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1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라고 한다고요. 뭔 소리냐라고 봤더니 x는 세제곱 ax 세제곱 bx의 제곱 cx 더하기 d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첫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놈은 뭐냐? 세근의 합인데 그게 얘더라라는 거죠.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확인해봐.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실제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나오잖아. 두 번째, 쌤 하회탈은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요? 어떻게 되니? 부호가 똑같이 가자니. 그러니까 결과는 뭐야? a분의 c. 두 번째 요렇게 있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 뭡니까? 라고 봤더니 요렇게 보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없앴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요렇게 이때 뭐라고 읽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읽을 거야. 하나씩 똑같잖아. 이렇게 갈 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원래는 거기 풀이는 그렇게 안 푸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풀게요. 훨씬 편하거든요. 가볼까요? 방금 전에 소개했던 방식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x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자. 자,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는 뭘 쓰게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얘네들 뭐 하게 돼 있죠? 여기 주어진 얘네들 다 뭐 해줘요? 덧셈 해주죠? 자, 그럼 덧셈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덧셈 하면 1-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얘가 a가 되는데 요거랑 요게 사라지죠? 그럼 뭐가 됩니까? 2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답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입니다. 라고 해서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여기 아까 붙였잖아요. 네, 붙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죠? 여기는 하회탈인 거죠. 하회탈. 무슨 말이야? 이렇게 곱셈하고 이렇게 곱셈하고 이렇게 곱셈하는 과정이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떤 결과가 들어간다? 1-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1-루트 2 곱하기 a.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a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위의 계산은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a 마이너스가 루트 2a가 되고 얘는 a 플러스가 루트 2a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싹 덧셈하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2a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과정은요. 요 과정은 어떻게 나옵니까? 세 개의 곱셈이죠. 얼마? 1-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얘가 a를 갖다 곱셈하는 건데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짜자잔 곱셈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이밀 거란 말이지. 일부러 부호 다른 놈에다 파란색 범위를 붙인 거야. 색깔을.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의 세제곱 그죠? 마이너스 2 플러스 ax의 제곱
2a-a가 1x 더하기 a 이퀄 제로더라. 끝났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풀 거야. 쌤, 그러면 단순 비교하면 요 결과가 1이 됐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때 이 a는 얼마가 된 거니? 마이너스 3이 된 거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딱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된 거니? 마이너스 7이 된 거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q는 얘가 마이너스 3이 됐겠죠. 그래서 p의 값, q의 값 결정할 수 있었던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내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p는 마이너스 7, q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였죠? 한근 a가 얼마였죠? 예, 얘가 마이너스 3. 또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 해설하고 좀 다르게 갔습니다. 해설은 그냥 집어넣어서 무리식의 상등조건으로 갔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지 않고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를 미리 소개하면서 갑니다. 이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하회탈 구조 제가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빰빰빰 유난의 순 빰빰빰 이렇게 가시는 구조로 가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 더 있고요. 그 하나 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죠. 하나 더 한번 설명 더 할게요. 자, 여기 공간에 여기 좀 작게 쓸게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px, 얘가 q는 제로. 또 다른 한근이 뭡니까? 1-i인데 조건이 pq가 실수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게 필요하겠지. 쌤, 그럼 또 다른 한근은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당연히 혈액은 1 플러스 i. 또 다른 한근은 제가 b다라고 쓸게요. 왜 대문자 쓰냐면 소문자 쓰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자를 씁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 그럼 이렇게 가볼까? 저기는 반정식 잡는 거였으니까 거꾸로 가볼까? 뭐야? 세근의 합. 1-i, 1 플러스 i 더하기 얘가 b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두 번째, 하회탈 1-i, 1 플러스 i 1-i의 b, 1 플러스 i의 b, 이 결과가 a분의 c, p가 되고요. 세 번째, 세 개짜리의 곱 1-i, 1 플러스 i 곱하기 b, 이 결과가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q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계수를 했으니까 여기 방정식을 잡은 거고 쟤는 근계수로 풀어버린 거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쌤, 여기가 2 플러스 b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b는 마이너스 3인 거네요. 예, 이거 마이너스 3인 겁니다. 쌤, 요거는 1-i 제곱이니까 2가 됐을 거고요. 여기다 마3을 집어넣으면 마3 플러스 얘가 3i, 마3 마이너스 3i. 요게 p였습니다. 이렇게 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p다라고 한 형태는 마4가 되는 게 확인이 된다. 세 번째, 요거잖아요. 얘가 2잖아요. b가 아까 조금 전에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q의 값은 얼마? 6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지. 순서대로 계산을 정리를 해보면 p의 값은 마이너스 4, q의 값은 6, 다른 두 개의 근은 한 근은 1 플러스 i, 한 근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A, B 대문자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명하시면 1번과 2번의 과정은 다 계산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혹은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방식으로 갔으니까 그게 실은 노트에 나와 있는 풀이 방식이에요. 노트 위에 있는 상등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시간 한번 좀 잠깐 드릴까요? 흐름을 좀 끊어갑시다. 유제 12-1번 때부터 12-4번 때까지 워크북에다가 한번 풀고 갑시다. 시간은 14분 정도 드릴게요. 최대한 빠르게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12-4번까지입니다.